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자 중동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전쟁 뉴스에 집중하는 사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최대 북극 아랍에미리트, 그곳에서 전쟁이 터지기 72시간 전 두바이 왕세자의 전용기가 이륙했습니다. 목적지는 한국 특사가 도착한 아부다비 왕국, 그리고 발표된 충격적인 국제 계약, 무려 650억 달러. 상대는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이 이야기는 미국 최대의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코리아 공감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레이트 아메리카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위대한 미국의 아침입니다. 릭 보엔, 미국 전역에 송출되는 라디오의 간판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의 목소리를 가장 충실히 대변하는 남자, 한번 믿으면 절대 껐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지만 보십시오. 우리 미군은 이란의 독재 정권을 타격하며 또 한 번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평화라고. 저는 그 단어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란 공습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화염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 주변 유조선들은 항로를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바로 그 길목이었죠. 그런데 릭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위대한 성과를 짚어주실 전 백악관 에너지 정책국장 윌리엄 카터 교수님 모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방송에 나오기 1시간 전까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 말을 꺼내면 백악관 시절 동료들의 전화번호가 하나둘 사라질 겁니다. 워싱턴에서 제 이름 옆에 배신자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었습니다. 조지타운 강의실에 정부 관계자는 더 이상 오지 않겠죠. 그래도 누군가는 말해야 했습니다. 스튜디오 복도를 걸을 때 벽에 릭이 역대 대통령들과 찍은 사진이 빼곡했습니다. 이 남자의 영토 한복판에 들어가서 이 남자가 믿는 모든 것에 반기를 드는 겁니다. 문을 열자 릭이 환한 웃음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애국자들로 꽉 찬 청취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붉은 온에어 불빛이 켜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릭, 하지만 축포를 터뜨리기엔 상당히 이릅니다. 스튜디오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릭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죠. 릭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이르다니요, 교수님. 이란 핵시설이 타격을 입었고 군사 지휘망이 무너졌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성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릭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릭, 우리가 이란을 공습한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릭이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핵을 가지게 두면 더 큰 전쟁이 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먼저 친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백악관 수뇌부의 회의실에서 보낸 수많은 밤들이 스쳤습니다. 새벽 2시에도 불이 꺼지지 않던 지하 회의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건 중동 유전지도와 해상 수송로 분석 자료뿐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 재무장관이 계산기를 두드리던 소리, 핵 비확산, 세계 평화, 무고한 이란, 국민 보호. 그런 단어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가던 건 오직 숫자였습니다. 배럴당 가격, 수송로 통제율, 체일가스 수출 물량. 릭, 백악관 회의실에서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평화, 이란 국민 보호. 그런 낭만적인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릭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교수님, 진짜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수백만 명이 듣고 있었습니다. 한 번 꺼내면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었던 순간에 이미 결심은 끝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본질은 오롯이 미국의 극단적인 이익을 위해 철저하게 기획된 에너지 패권 전쟁이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릭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에너지, 패권 전쟁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이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진실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꺼내놓을 작정이었습니다. 에너지 패권 전쟁. 그 단어를 꺼내는 순간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릭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카터 교수님, 지금 이 방송에서 미국 대통령을 무슨 석유 브로커처럼 묘사하시는 겁니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릭, 저는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릭이 청취자들을 향해 목소리를 더욱 키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방금 들으셨죠? 이게 바로 워싱턴 엘리트들의 전형적인 냉소입니다. 미국이 힘을 쓰면 장사라 하고 가만히 있으면 겁먹었다고 하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릭이 말을 마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교수님,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지휘망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정권이 더 이상 날뛰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은 부정 못하시겠죠. 미국이 미국의 이익을 챙기는 게 언제부터 죄가 됐습니까? 저는 릭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릭, 그래서 지금 미국 국민들이 더 잘 살고 있습니까? 이번 주 주급이 늘어난 청취자분이 계십니까? 스튜디오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릭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뒤 수일 만에 수십억 달러어치의 탄약이 소모됐습니다. 100명 이상의 미군 부상자가 발생했고 중동 내 미국 시설 10곳 이상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릭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전쟁에 불가피한 희생입니다. 맞습니다. 전쟁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희생의 대가로 미국 국민이 얻은 게 뭡니까? 에너지 패권을 강화해서 셰일가스를 더 팔려고 했지만 지금 미국 소비자들의 유가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주유소 기름값이 미국 전체 평균 20% 올랐습니다. 릭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반박하려다가 멈칫하는 게 보였습니다. 주유소 기름값. 이건 청취자 전원이 피부로 느끼는 숫자였으니까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의 마스터 플랜은 명확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중동의 전운을 일으켜 호르무즈 해협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릭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요. 중동 원유의 심장부라 불리는 좁은 바닷길입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매일 그 해협을 통과합니다. 유럽이 쓰는 기름, 아시아가 쓰는 기름, 전부 거기를 지나갑니다. 거기를 틀어막으면 유럽도 아시아도 에너지 부족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릭이 팔짱을 꽂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우리가 일부러 해협을 막았다는 겁니까? 막은 게 아닙니다. 막히게 만든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이란이 해협을 위협합니다. 유조선이 못 다닙니다. 중동 원유 공급이 끊깁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에너지 부족으로 비명을 지를 때 미국이 비싸게 값을 매긴 셰일가스와 LNG를 팔아치우며 각국을 워싱턴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릭이 잠시 생각하더니 되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훌륭한 전략 아닙니까? 미국의 협상력을 키우는 것, 그게 바로 그레이트 아메리카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릭, 계획은 훌륭했습니다. 종이 위에서는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다는 겁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릭이 그리고 청취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할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이 에너지를 무기화해서 전 세계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사이 세계는 다른 선택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목줄을 잡히느니 차라리 다른 파트너를 찾겠다는 나라들이 나타난 겁니다. 릭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파트너라고요. 그리고 그 선택지 중 하나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말입니까? 저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릭, 전쟁이 터지기 1-2시간 전에 중동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릭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72시간 전이라면 아직 전쟁도 시작 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두바이 왕세자의 전용 헬기가 긴급히 이륙했습니다. 그 헬기가 향한 곳은 아부다비 대통령궁이었습니다. 전쟁의 공포 앞에서 UAE의 최고 수뇌부가 한 방에 모두 모인 겁니다. 릭이 물었습니다. 전쟁 직전에 지도자들이 모이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회의 자체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방에서 내려진 결정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정이었습니까?
그날 밤 아부다비 대통령궁의 문은 완전히 닫혔습니다. 통신은 제한됐고 외부 인사는 모두 차단됐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UAE는 한 나라와 초대형 전략 협력 계약을 확정했습니다. 릭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얼마짜리 계약입니까? 총 650억 달러입니다. 릭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방산 협력만 350억 달러, 나머지 300억 달러는 투자 협력입니다. 릭이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그 규모면 사실상 군사 동맹 수준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릭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 계약 상대가 미국이 아니라는 겁니까?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네. 릭이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는 게 보였습니다. 그럼 대체 어느 나라입니까? 저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백만 청취자가 지금 라디오 앞에서 숨을 참고 있을 테니까요. 릭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650억 달러라는 숫자를 소화하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릭이 스스로 그 무게를 느끼도록 기다렸습니다. 릭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 계약 상대가 미국이 아니라는 거잖습니까? 그럼 어딥니까? 릭의 눈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후보를 떠올리는 게 보였습니다. 중국입니까? 아닙니다. 러시아? 아닙니다. 릭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프랑스? 영국? 아닙니다. 릭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피식 웃었습니다. 교수님, 수백억 달러짜리 방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됩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가 아니면 대체 누가 남습니까? 저는 그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릭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는 수백만 청취자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날 밤 UAE가 선택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릭의 입이 반쯤 열렸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릭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한국이라면 중동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필 한국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릭, UAE는 절대 감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세계 금융과 물류의 허브를 자처하는 나라입니다. 중동 정세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읽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런 UAE가 왜 한국을 골랐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UAE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의 천궁2를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릭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미 운용 중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천궁2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판 패트리엇이죠. UAE는 패트리엇과 사드 같은 미국 방공망도 갖추고 있었지만 천궁2를 별도로 도입해 실전 배치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UAE 수뇌부 안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릭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논쟁이었습니까? 미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미 패트리엇과 사드도 있고 미국이라는 든든한 동맹이 있는데 굳이 한국과 대규모 계약을 추가로 맺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죠. 그건 합리적인 주장 아닙니까?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강하게 반론을 편 인물이 있었습니다. 릭이 물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두바이 왕세자였습니다. 릭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두바이를 이끄는 바로 그 왕세자 말입니까? 맞습니다. 왕세자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미국은 자국 동맹 전체에 무기를 나눠야 한다. 지금 미국의 공급 능력으로는 UAE가 제때 무기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릭이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동맹국인데요. 릭, 동맹이란 평화로울 때의 약속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각국은 자국 이익을 먼저 챙깁니다. 왕세자는 바로 그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은 생산 속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연간 생산량이 약 600발 수준이죠. 전 세계 동맹국이 동시에 요청하면 공급 대기 시간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늘어납니다. 그 사이 방공망이 텅 비어버리는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림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왕세자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이미 실전 배치해서 성능을 확인한 천궁2의 공급망을 지금 당장 묶어둬야 한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 한국과의 협력 체계를 완전히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왕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뇌부는 왕세자의 논리에 설득됐습니다. 그날 밤 확정된 건 단순한 무기 추가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설계, 교육훈련, 유지보수, 긴급 공급까지 포함된 방위산업 전주기 협력체계였습니다. 립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UAE는 미국을 불신한 게 아니라 전쟁 중에 미국이 바빠질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릭,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고요? 중동 왕실이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프랑스, 영국, 독일. 그런데 왜 그 자리에서 한국이 나왔느냐는 겁니다. 릭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셨습니까? 조지타운 연구팀을 통해 UAE 왕실과 한국의 관계를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릭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셰이크 함단 두바이 왕세자는 2019년에 직접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공식 일정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들어와서 경복궁을 걷고 청계천을 걷고 직접 눈으로 한국을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채널에 서울 여행기를 올렸습니다. 팔로워 수천만 명짜리 채널에요. 릭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관광 아닙니까? 처음엔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시점을 보십시오. 그 방문 이후부터 UAE와 한국의 방산 협의가 급격히 구체화됩니다. 바라카 원전 추가 협력 논의가 빨라집니다. 왕세자가 직접 보고 싶었던 겁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을. 릭이 조용해졌습니다. 중동 왕실은 숫자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봅니다. 나라를 봅니다. 왕세자는 서울 골목을 걸으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직접 확인한 겁니다. 추측이긴 하지만 그 판단이 몇 년 뒤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650억 달러짜리 결정으로 이어진 겁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나머지 300억 달러 이야기는 아직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나머지가 뭡니까? 릭이 마이크를 바짝 당기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릭, 그 300억 달러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뭡니까? 석유가 넘쳐나는 UAE가 왜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느냐는 겁니다. 릭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게요. 오일머니로 부자가 될 만큼 석유가 풍부한 나라가 왜 원전을 짓습니까? 바로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UAE는 세계 7위 원유 매장국입니다. 땅 밑에 석유가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석유는 팔아야 돈이 됩니다. 자기들이 전기 만드는 데 써버리면 그만큼 수출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기는 원전으로 따로 만들고 석유는 최대한 팔자는 계산이었죠. 그런데 릭, 그 원전을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림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입니까?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아부다비 사막 한가운데 지금도 거대한 원자로 4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입니다. 중동 최초의 상업용 원전이죠. 한국 기업들이 설계하고 건설했습니다. 2009년에 계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운영과 기술 협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릭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든 유가가 폭등하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든 상관없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사막에서 묵묵히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UAE 전체 전력 수요의 약 25%를 이 원전 하나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릭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UAE 입장에서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군요. 맞습니다. UAE에게 한국은 이미 에너지 인프라를 함께 운영하는 파트너였습니다. 원전을 함께 짓고 방공망을 함께 운영하고 그 위에 쌓인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릭이 팔짱을 꽂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원전은 이미 지어진 것 아닙니까? 그럼 300억 달러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릭, UAE는 이번 전쟁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확신이죠? 중동의 에너지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석유 공급망은 불안정해집니다. 유가는 요동칩니다. 그 혼란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에너지 체계 자체를 새로 짜야 합니다. 그래서 300억 달러를 한국에,
단순 투자가 아닙니다. 전쟁 이후를 대비한 에너지와 산업 협력의 전면 재편입니다. 바라카 원전 추가 협력, 신재생 에너지 공동 개발, 한국 기업들의 UAE 산업단지 진출까지 포함된 패키지였습니다. 릭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의 동맹이라는 UAE는 방공망도 한국, 원전도 한국, 전후에너지 협력도 한국. 그러면 미국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는 그 질문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릭이 스스로 그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릭, 바로 그게 이 전쟁의 가장 뼈아픈 결과입니다. 릭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을 흔들어서 에너지 패권을 가져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동이 흔들리자 각국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있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는 파트너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 파트너가 한국이었다. 맞습니다. 릭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반박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정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틈에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런데 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쟁이 실제로 시작된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릭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전쟁이 격화되자 UAE 방공망은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바이 왕세자의 판단이 옳았다는 사실이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릭이 숨을 참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천궁2의 실전 요격 성공률 약 96%였습니다. 96%라고요? 릭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릭, 이란은 그날 탄도미사일, 드론, 순항미사일을 동시에 퍼부었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쏟아지는 복합 공격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90%만 넘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천궁2는 그걸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릭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숫자가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알려지자 중동 전역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들썩였습니까? 릭, 사실 천궁2를 운용하는 나라는 UAE만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23년에 약 32억 달러 규모로 계약을 맺었고, 이라크도 2024년에 약 28억 달러 규모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동에서만 세 나라입니다. 릭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세 나라 계약 금액만 합쳐도 상당하군요. 약 95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전 결과가 나오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우디는 아직 납품을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실전 결과를 보자마자 한국에 긴급 조달을 요청했습니다. 카타르와 바레인에서도 도입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릭이 피식 웃었습니다. 가만히 있던 한국만 돈을 벌었군요. 그런데 릭, 무기 판매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따로 있었습니다. 뭡니까? 전쟁이 격화되자 UAE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뚫릴 위기였습니다. UAE가 한국에 긴급 추가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이 응했습니까? 요격 미사일 30발. UAE 공군의 대형 수송기가 두 차례에 걸쳐 직접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무기가 공급된 겁니다. 릭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쟁 중에 미사일을 직접 공수해 갔다고요? 릭, 전쟁터에서 가장 강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성능이 좋은 무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있는 무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시스템도 1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 패트리어 생산량 말씀드렸죠. 전 세계 동맹국이 동시에 손을 내밀면 줄을 서야 합니다. 그 사이 하늘은 비어 있습니다. 릭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국은 요청을 받은 지 며칠 만에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촬영된 UAE 수송기 사진이 유출됐고 UAE 대통령 비공식 고문이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요. 릭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무기도 팔고 돈도 벌었는데 의리 있는 친구까지 됐다는 겁니까? 릭, 그게 바로 한국이 이번 전쟁에서 얻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사실 이게 기술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과거의 제국은 군대를 보내 영토를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패권은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한번 한국산 레이더와 요격 체계에 자국의 하늘을 동기화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타약 보급, 부품 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다음 세대 무기 도입까지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생태계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릭이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 전쟁으로 미국은 손해만 보고 한국은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엔 어색하지 않습니까? 릭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국은 땅에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아닙니까? 중동 석유 의존도가 절대적이잖아요. 아까 백악관의 진짜 목적이 에너지 통제라고 하셨죠. 무기 몇 개 팔았어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유가가 폭등하면 한국 경제도 박살나는 건 똑같습니다. 릭이 마이크를 바짝 당겼습니다. 미국이 에너지를 무기화해서 전 세계의 목줄을 쥐고 흔들면 한국도 결국 백악관 앞에 와서 비싼 셰일가스라도 팔아달라고 무릎 꿇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기 좀 팔았다고 승자가 될 순 없죠. 좋은 반박이었습니다. 솔직히 핵심을 찌르는 지적이었습니다. 릭, 맞습니다. 한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합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가장 먼저 비명을 질러야 할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릭,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을 때 기름을 빼낼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십니까? 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UAE가 건설한 하브샴 푸자이라 송유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우회해서 육상으로 원유를 빼낸 뒤 5만만 쪽의 푸자이라 항구에서 바로 유조선에 실을 수 있는 전략 인프라입니다. 해협을 안 거치는 송유관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송유관의 하루 최대 수송량이 약 150만 배럴입니다. 초대형 유조선 한 척도 하루에 다 못 채우는 양이죠. 호르무즈가 막히자 전 세계 국가들이 푸자이라 항구로 몰려들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전부 줄을 섰습니다. 제발 우리 배부터 채워달라고요. 릭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좁은 파이프라인 앞에서 줄을 섰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줄에 서지 않은 나라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릭이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입니다. 릭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UAE는 전 세계 강대국들이 줄을 서 있는 그 상황에서 한국 국적 유조선 2척을 즉시 접안시켰습니다. UAE 국영석유회사가 항구에 비축해두고 있던 원유를 한국 배에 먼저 채웠습니다. 600만 배럴입니다. 한국의 약 이틀에서 사흘치 소비량이죠. 릭이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미국도 줄을 서는데 한국은 프리패스였다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대체 왜요? 릭. 지금 이 순간에도 UAE의 하늘로 이란의 미사일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그 미사일을 격추시키고 있는 방패가 뭡니까? 한국의 천궁2입니다. UAE 입춘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하늘을 지켜주는 나라의 기름줄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릭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평시에도 UAE는 자국 원유 수백만 배럴을 한국의 저장기지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수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한국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계약에 한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이 이 비축유를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우선 구매권. 릭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국은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이미 보험을 들어놓은 겁니까? 보험이라기보다는 신뢰의 결과입니다. 원전을 지어줬고 방공망을 깔아줬고 군대를 보내 함께 훈련했습니다. 2011년부터 파견된 한국의 아크 부대가 UAE의 군을 훈련시키며 형제라는 뜻의 아크라는 이름까지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쌓여서 이 한 문장이 된 겁니다. 너희가 우리의 하늘을 지켜주니 우리는 너희의 에너지를 멈추지 않게 하겠다. 릭이 의자의 등을 기대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전쟁통에 발이 묶인 한국 교민들까지 UAE 항공사가 특별기를 띄워서 귀국시켰습니다. 돈을 줘서 산 대우가 아닙니다. 이건 혈맹의 대우입니다. 릭, 이게 바로 백악관이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에너지를 무기화하면 모든 나라가 무릎을 꿇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릎을 꿇는 대신 UAE와 손을 잡았습니다. 무기와 에너지를 맞교환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호르무즈를 흔들어도 이 고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릭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무기를 주고 원유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은 건 차원이 다르군요.
줄을 서는 나라와 줄을 안 서는 나라. 그 차이가 이렇게까지 큰 겁니까? 릭, 전쟁에서 기름은 피와 같습니다. 피가 멈추면 죽습니다. 한국은 그 피가 절대 멈추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야말로 트럼프 행정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저는 릭의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릭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가 불편합니다.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노렸고 중동이 흔들렸고 한국이 그 틈에서 실리를 챙겼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미국은 대체 뭘 한 겁니까?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릭, 미국이 아무것도 못한 게 아닙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고 중동 내 군사 주도권을 재확인했습니다. 그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릭이 약간 표정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다음이라니요? 미국이 판을 흔드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조용하게 그리고 가장 멀리 나아간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릭, 한국이 이번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릭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백악관 에너지 정책국장으로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이었죠. 중동 방산시장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한 페이지 귀퉁이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떤 메모였습니까? 한국, 요주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는 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다고 해도 미국 시장에 위협이 될 수준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메모를 쓴 사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요. 릭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뭘 해왔다는 겁니까? 준비했습니다. 준비라고요? 릭,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시작한 나라입니다. 195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원조를 받아서 겨우 살아가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 원전을 수출하고 전쟁터의 방공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릭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한국 경제 성장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방산 수출인데요. 릭, 방산은 그냥 무기 공장이 아닙니다. 반도체, 철강, 조선, 전자기술이 전부 집약된 산업입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반도체를 갈고 닦고 조선소에서 밤새 일하고 철강을 쌓아올린 그 기반이 결국 천궁투로 이어진 겁니다. 릭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한 인상 깊은 기억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바라카 원전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냉각탑이 서 있었고 그 앞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도 없고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기술자들이 일을 하는 게? 글쎄요, 저라면 가족을 두고 타국에, 그것도 사막 한가운데서 일을 하라면 못할 것 같았거든요. 릭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 중에서도 어느 나라가 어디에서 원전을 짓고 있는지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런 조용한 일들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선언이 아니라 현장으로. 그게 한국이 중동에서 신뢰를 쌓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지는 순간 그 신뢰가 650억 달러짜리 계약이 된 겁니다. 릭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인정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그냥 미국의 작은 동맹국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만들고 현대가 자동차 만드는 나라.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으니 그게 아니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릭, 중동 국가들은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미쳐보지 못하는 사이에 릭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한국은 이번 전쟁으로 무기도 팔고 원유도 받고 신뢰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진짜로 무엇을 잃은 겁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에 드릴 이야기입니다. 릭,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오랫동안 거래해온 단골 가게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믿을만하고 물건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게 주인이 갑자기 값을 2배로 올리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팔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릭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른 가게를 찾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 찾은 가게가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조건도 없다면요. 릭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잃은 건 돈이 아닙니다. 영토도 아닙니다. 미국이 잃은 건 대체 불가능하다는 믿음입니다. 릭이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릭, 군사력과 신뢰는 다릅니다. 강하다는 것과 믿을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번 전쟁 이후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조용히 번지기 시작한 인식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이익이 최우선이다. 우리가 필요할 때 미국이 움직이는 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다. 릭이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도 자국 이익을 먼저 챙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티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차이입니다. 릭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한국도 이번에 실리를 챙겼습니다. 무기를 팔았고 원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우리 편에 서라는 압박도 없었습니다. 내정에 간섭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청이 오면 공급했습니다. 릭이 말했습니다. 그게 전략이었겠죠? 맞습니다. 훌륭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이 먹혔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먹혔는지 아십니까? 릭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수십 년간 미국에게 당해온 게 바로 그겁니다. 무기를 팔면서 정치적 조건을 달고 내정에 간섭하고 마음에 안 들면 제재를 걸겠다고 협박하고 그래서 조건 없이 공급하는 파트너가 나타났을 때 그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느껴진 겁니다. 릭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릭,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아픕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아픕니까? 중동 국가들이 미국을 두려워한다는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두려움과 함께 존경이 있었습니다. 강하지만 믿을 수 있는 나라. 그게 미국의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게 변했다는 겁니까? 두려움은 남았습니다. 하지만 존경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릭이 낮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중 하나라는 거죠. 이번 전쟁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릭,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쟁 이후 방산업계에서 조용히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릭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한국은 팔기만 한 게 아니라 지켜줬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 UAE에 의해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뚫릴 위기였습니다. 한국에 요청이 갔고 한국은 며칠 만에 응답했습니다. UAE 수송기가 직접 한국으로 날아갔고 미사일을 싣고 돌아왔습니다. 그 수송기가 한국 공항에 내리던 날 현장에 있던 한국 기술자들이 밤새 미사일을 점검하고 포장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수송기는 새벽에 다시 중동으로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말하면서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누군가의 하늘을 지켜줄 미사일을 밤새 포장한 사람들입니다. 이름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훈장도 없습니다. 릭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릭, 미국이 잃은 건 이겁니다. 그 묵묵함이 만들어내는 신뢰. 돈으로 살 수 없고 군대로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릭이 마이크 앞에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오늘 방송을 시작할 때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외쳤습니다. 지금도 미국을 사랑합니다. 릭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 좀 부끄럽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릭.